안녕하세요. 아임파파입니다. 오늘은 스위스의 금융 강국 편입니다. 스위스는 남한 면적의 절반이 안되며 인구가 880만 명에 불과하지만 2022년 기준 1인당 명목 GDP는 92,434달러로 세계 4위입니다. 알프스의 나라라는 명성답게 산지가 70%가 넘고 호수도 많으며 지금이야 세계 최고 부자 나라지만 경작지의 크기가 국력의 척도였던 근대 이전에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남자들은 용병으로 일하며 돈을 벌었고 먹고 살게 딱히 없던 스위스 사람들에겐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스위스 용병의 명성은 신뢰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고용주를 배신하거나 도망치는 법이 없었으며 긴 창, 도끼창을 든 스위스 용병은 전투가 벌어지면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맡은 일은 최후의 한 사람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키려고 노력했고 이들의 용맹함과 충성심에 대한 대표적 사례가 프랑스 혁명기에 있었던 루이 16세 왕궁 사수 전투입니다. 1792년 4월 프랑스 혁명으로 수만 명의 파리 시민들은 루이 16세 일가가 머무르고 있는 왕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국왕의 직속 근위대조차 모두 도주한 상황에서 루이 16세는 스위스 용병들에게 임무를 다했으니 가도 좋다는 명을 내렸고 혁명군과 시민들도 이들에 대한 원한이 없었으므로 도망치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용병 786명은 끝까지 남아 왕과 왕비를 지켰고 결국 전원 전사했습니다. 유럽 여행 가면 가이드들이 단골로 이야기해주는 소재인 스위스 루체른에 있는 빈사의 사자상은 이것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바위 절벽 가운데 만들어진 가로 10m, 세로 6m에 이르는 거대한 크기의 작품으로 이 조각상을 보고 세계에서 가장 감동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조각상은 심장을 창으로 찔려 죽어가는 사자가 부르봉 왕조의 백합 문양이 새겨진 방패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스위스 용병들을 상징하며 죽어가면서도 고용주인 프랑스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용맹한 스위스 병사들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왜 스위스 용병은 전멸의 위기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죽음을 맞았을까요? 왕궁 전투에서 전사한 한 병사의 품에서 나왔다는 편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는 우리가 신용을 잃으면 후손들은 영원히 용병이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약을 지키기로 했다. 알프스 산지로 둘러싸인 가난한 스위스의 남자들에게는 용병 외에는 생계를 꾸려나갈 방도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뢰를 지켰고 그들이 남긴 유산의 신뢰는 후일 부국 스위스가 되는 자산이 되었으며 고객과 맺은 계약은 절대 어기지 않는다는 평판, 그것은 스위스 경제의 원동력입니다. 스위스가 금융 강국이 된 바탕에도 이러한 신뢰 자산이 자리 잡고 있으며 UBS, CS 등 세계적 금융회사들이 있는데 누구에게도 고객의 금융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는 은행 비밀주의로 유명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임의 번호로 관리되고 계좌 소유자나 명의인이 표시되지 않는 익명의 숫자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 때문에 고객의 정보가 누출될 염려가 적어 세계 부호들이 애용하고 자주 영화의 소재로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범죄자의 막대한 돈이 스위스 비밀금고에 예치되어 있다는 식으로. 한 가지 사례로 모 범죄와 연루된 사건에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활동 중이던 2명의 스위스 은행원이 체포되어 고객 정보를 내놓으면 풀어주겠다고 한 일이 있었는데 한 명은 로마 경찰에게 정보를 누설하고 약속대로 풀려나서 스위스로 귀국하자마자 스위스에서 체포당했으며 비밀을 지키고 이탈리아 교도소에 들어간 은행원은 거의 구국의 영웅이 되어 출소 후에 조국의 법을 지키느라 타지에서 감옥 생활을 한 것에 대한 거액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법이 많이 개정되어 이제는 범죄 행위로 번 돈임을 알고도 예금을 받아주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금융실명제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은행 비밀주의는 이와 스위스 철폐 합의로 없어졌습니다. 중립국이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 국제노동기구,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들은 본부를 스위스에 두고 있으며 스위스는 세계에서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세계 각국의 돈과 사람이 스위스를 든든히 지켜주는 용병이 되고 있는 셈이죠. 스위스는 금융업 외에도 제조, 의료업 분야의 경쟁력이 세계 정상급으로 로슈, 노바티스 등의 유명 제약회사가 스위스 기업이며 세계적인 식품회사인 네슬레, 마우스 키보드로 유명한 로지텍,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독일의 지멘스와 함께 세계 3대 엔지니어링 회사로 꼽히는 ABB도 대표적인 스위스 기업입니다. 일명 맥가이버 칼이라고 불리는 빅토리아 녹스의 스위스 칼과 롤렉스 오메가와 같은 명품 시계도 스위스 브랜드인 거는 다 아시죠? 스위스 라벨이 부착된 농산물에는 가격이 약 20% 오르고 명품에는 50%의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합니다. 스위스라는 국가 브랜드가 상품의 가치를 더 올려준다는 방증이죠. 이는 스위스가 만든 제품은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믿음 즉 신뢰의 자산에 근거하며 과거 유럽의 가난한 스위스 용병들이 피로 지켜냈던 고객과의 약속이 금융업을 키우고 제조업을 성장시킨 바탕이 됐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스위스의 힘이죠. 스위스의 힘은 선택과 집중에 있죠.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골라 역량을 집중했고
스위스 브랜드의 프리미엄은 수백 년 전 유럽 각지를 누비던 용병들이 쌓기 시작한 신뢰 자산에 기반하고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뢰와 믿음 브랜드를 생각나게 하는 영상입니다. 이상 아임파파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